금요 독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 원장님 1등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맨 먼저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요번 주에는 조금 시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어디 갔나. 제가 모임을 하다가 우리 가까운 지인이 그분이 이제 LG 그룹의 계열사 사장인데 그분이 안 그래도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 원래 이제 이게 스티브 잡스 옆에 기자가 적었던 뭐 700페이지, 600 몇십 페이지 되는 그 책을 권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는 지금 못 읽었고, 우리 밀리의 서재에 나오는 우리 김상훈 님이 적은 이 스티브 잡스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려고 지금 책을 들었어요. 이분이 성공한 모습 그 뒤에는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괴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세운 동업자 또 그런 사람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한테 어떤 배신도 당하고 또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고 뭐 또 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경영자 리더자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게 보통 이렇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방면으로 이제 조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 되면 또 다 읽어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 서적들을 보면 뭐 덕이 있다든지 또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이 봐도 이거는 따라해야지 이런 식이 보통인데, 이분은 그런 모습은 사실은 겉으로 그냥 이런 책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게 없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적어 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지고 정말 인류에 특별한 자국을 남기신 분이라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뭘 좀 배웠으면 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모로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당 쪽에서도 그 스티브 잡스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신 김동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지난주와 똑같이 또 책을 못 읽었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이은님 소개 좀 잠깐 해드릴게요. 아시죠? 다 우리 설교방에. 이은님 혹시 들리세요? 들리면 이렇게 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은님이 지금 병원에 좀 계세요. 네, 병원에 계시고 건강이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으셔갖고,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접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좋은 분이다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 방을 어제 소개를 했어요. 이런 방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좋은 어떤 요번에 결과를 낸 게 또 하나 있으시더라. 아픈 와중에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휴대폰으로 듣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 방에 초대하면서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좀 했고요. 앞으로 아마 이어폰이나 또 뭐 있으시면 잘 들리지 않을까. 지금은 급하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접속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음님하고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이 독서 토론하면 잘 좋은 말씀들이 나눠질 것 같아서 제가 그거로 오늘은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음님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마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 모자. 들리세요, 이음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지금 그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대표님이 자꾸 좋은 시간이라고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들어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음님. 네. 그 사람 냄새에 대해서 읽으신 소감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고 읽은 책들인데요. 네. 김주대 작가라고 문인화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 제가 읽은 책은 포옹이라는 책이었고, 이제 최근 11월에 출판한 책은 이제 사람 냄새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전국 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꽃, 나무, 사람을 아주 자세히 만나고 하나가 돼서 만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우리가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진짜 올겨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글 내용들이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되게 이렇게 독특하게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의 글 쓰는 문체가 되게 좋고 이런 글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안 하시고 페이스북에서 사람 냄새 독후 감상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응모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좀 아픈 와중에 통증이 심했던 와중에도 이제 그 책을 한 페이지씩 거의 읽고 이제 독후 감상문을 올렸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그분이 그린 문이나 한 점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힘든 와중에 기쁜 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은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거 제가 프로필에서 배경 꾸미기를 했는데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네, 갑자기 모자를 썼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또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자가- 사람 냄새 책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님 모자를 쓰신 게 아니고 이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배경 설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예, 어. 배경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경을 들어가셔서 배경 없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거는 그 앱 인벤터, 예, 그쪽 책입니다. 그 캠프에서 한 앱 인벤터 쪽은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앱 만드는 거, 여기 이제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앱 제작하는 도구, 무료 도구, MIT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도구들이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설치형인데, 앱 인벤터는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이제 앱을 제작이 가능한 그런 도구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됐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 달에 나와가지고 자꾸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할 때마다 반응이 이렇게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젊은 쪽들은 앱 인벤터 교육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시는데 뒤로 끝을 맺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때는 책만 읽고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다시 더 펼쳐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보려고 봤는데, 근데 이제 책의 앞에 이제 첫 장 부분에는 인공지능 일반적인 이야기 그런 쪽 쭉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앱 인벤터 이야기.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 앞쪽은 거의 필요는 없었고, 요건 기본 사용하는 거 요쪽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읽었던 거는 4장하고 5장 부분인데요. 4장 쪽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구현하는 부분, 여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다른 도구에서도 원래 이 인공지능 앱 만들 때는 앞부분에서 모델링을 하거든요. 데이터 학습시키는 부분,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똑같아요. 별로 이렇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거 읽으면서 이번에, 앱 인벤터를 들어갔다가, 이 책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앱 인벤터 들어갔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옛날에도 2가지 방법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 앱시트라는 거 통해 갖고 연결하는 거는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는 쪽들은 너무 이렇게 꼼수 계열이라, 그 계열은 손댔다가 나중에 구글에서 방법을 바꿔버려가지고 못 쓰게 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결이 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앱 인벤터 묶어가지고 좀 쓸만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겠다. 예, 그거 발견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시 앱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요 책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저기 밀리의 서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인공지능 쪽까지는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앱을 만드는 거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코딩이 한 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블럭 만들듯이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앱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없어요. 그냥 주소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포에서 한의원 하시는 한 분은 본인 손으로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저희 캠프에서 배우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의 관련된 앱 만드신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뜨셨던 예,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또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앱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 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그 철학가 중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이 눈에 띄어서 그 오디오북으로 지금 이제 요약편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은 한번 사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거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도서 제목이고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쇼펜하우어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뭐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다라고만 이렇게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마흔이 돼서도 쇼펜하우어를 읽을 기회는 없었고 이제 뭐 칠순이 다 돼서 지금 쇼펜하우어를 다시 이제 만나고 있는 건데요. 역시 그 철학가들의 중심적인 어떤 그 사고의 중심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쪽,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아까 저 이음 선생이 말씀하신 사람의 냄새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사람다운 그 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학가들은 이렇게 심오하게 평생 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를 해온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은 뭐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이라 그래서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장에는 인생이 왜 괴로운가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행복보다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풀어나가면서 이제 행복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2장에서는 쇼펜하우어 자기 자신에 대한 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인간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인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이 공통분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관계라고 하는 부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을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관계의 어떤 그 지속성, 어떤 그 개선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철학가의 시점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행복에 대한 그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행복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결국은 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짧은 그 단상 중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자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그 다음에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상당히 이 말도 그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 행복의 90%는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병상에 누워서 내가 왜 그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후회를 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결국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 사회성의 문제.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을 명심해라라고 해서 지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오디오북으로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책을 한번 구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음미하면서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어야 될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마흔이니까. 예, 마흔에 읽는. 네. 예. 하여튼 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라고 또 마음에 대한 걸 또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조선왕조 모델대회 잘 마치셨어요? 네, 수고 생각보다 짧은 많으셨습니다. 기간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 끝날 때 다들 잘 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걸 올리는 걸 아직도 익숙하지가 못해요. 여기 뷰티 인싸라는 책이 있어요. 보이나요? 뷰티 인싸. 네. 예. 네, 보이죠? 네, 네네. 네, 네. 이 책은 그 저자가 정정란이라는 분이신데, 여기에는 그 피부 관리 및 메이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느 포럼에서 갔는데 이 책이 이제 그분이 8권을 스폰해 주셔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남성들 피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미지 메이킹 할 때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고 특히 또 여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아까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네. 네네,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는데, 거기서는 40이 넘어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운동보다는 환란을 많이 겪다 보면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이 듦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저는 나이 들수록 현재가 행복하고 또 다가올 미래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리고요. 나이 듦에 두려움이 없다니까 아주 너무 멋져요. 예. 아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예, 다들 맞습니다. 나이 듦에서 더 멋진 분들만 모이셔 있잖아요. 네. 이영진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멋진 것 같습니다. 요 책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죽음은 내 인생 최고 작품, 페마 초드론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든 문제는 마치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책은 죽음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책이고, 이게 죽음을 얘기를 깊이 하는 것이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저자는 티베트 사자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바르도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삶의 태도로 죽음을 받을 수 있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끝남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한 번의 호흡에도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모두 끝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끝남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 책은 그 문을 여는 열쇠,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살면서 겪는 변화와 불안에 관한 힘겨운 감정들을 깨어남과 사랑에 이르는 길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페마 초드론입니다. 페마 초드론은 미국 출신인데요. 영성 베스트 작가로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 미국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얘기를 하는 티베트 불교 비구니입니다. 뉴욕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UCLA에서 영문학과 초등교육학을 공부해서 교사와 주부로 살다가 이혼하면서 이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비구니로 주목받았는데 불교와 명상의 지혜를 편안하고 현실감 있게 전하는 마음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죽음은 삶의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죽음과 태어남 그리고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경이로운 흐름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험의 끝은 다른 경험의 시작이며 이 경험이 마지막이면 곧 또 다른 경험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것은 마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졸업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심지어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에 일정한 자국을 남기는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정 상황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이제 책의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하면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은 우리가 그에 맞서 싸우기 전 그리고 우리의 사고 과정에 개입하기 전의 원재료로서 감각 또는 일종의 에너지 형태에 지나지 않기에 그 자체로 감정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격성이 지닌 파괴적인 측면은 공격성이라는 감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각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죽을 때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것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미룰 수 없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데 지금이 적기이고 또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까 바르도 얘기를 했죠. 바르도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지닌 힘인데 바르도에 있을 때 우리 의식은 평소보다 매우 예리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한 번만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경험이 지닌 힘을 무력화시키고 지금보다 즐거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한데 한 차례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당신은
벼랑간 괴로움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바로도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언제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자각 없는 상태에 빠져 끝없이 반복하는 윤의 세상을 계속해서 돌 수도 있고 자각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책으로 소개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죽음을 호기심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했습니다. 예, 오늘 또 이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크로징 멘트는 이음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느낌 소감을 말씀하고 또 손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음님 말씀.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까 그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책 제목을 메모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주소 말씀인가요? 아니야, 그 소개해준 책 제목. 네. 아까 앱 만드는 책. 예. 예,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사실은 뭐 고립 아닌 고립의 생활을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니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책 소개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한결 제가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반갑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강기남 대표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페북으로 이음 선생님하고 김동현 선생님을 우리 진지근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이름을 적으니까 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영진 대표님의 친구로 좀 맺으셔가지고 목요일 날에는 더 좋아요. 목요일 날에는 우리 장필규 소장님이 좋은 글,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더 좋은 글들, 좋은 알림이 있으니까 이음 선생님 계속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친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잠깐. 네. 이음님, 김동현 두 분.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요일 날은 유영진 대표님이 진행하는 모바일 교실이 있고요. 같은 8시부터 8시 반까지 합니다. 또 목요일 날은 장필규 소장님이 목요 금원 파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안내는 저희들 이 소셜 캠프라든지 이 페이스북이 소셜 캠프라든지 또는 그 이벤트에 전부 안내가 되니까요. 한번 친구 맺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또 잘 못 찾으면 주소를 또 URL 주소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예. 우리는 오래 사시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공윤수 우리 치과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화요일 날 오후에는
시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vkorea.kr 들어가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영상으로 우리 미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강균남 대표님 저기 채팅창에 필요한 거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어디? 채팅창이에요. 채팅창에 뭐지? 네네. 네, 하단 오른쪽에 거기 말풍선 뜨는 그 자리요. 거기에 이음님 프로필하고 김동현님 프로필 다 넣어놨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예, 한 주간도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27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